오늘 강의장에는 약 30분 정도가 같이 참석해 주셨고, 아마 녹화돼서 강의를 이제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아마도 한 1000명에서 많게는 10,000명 이상 되실 거로 생각 들어요. 그래서 오늘 녹화하면서 질문도 받을 건데요. 조금 개인적인 질문은 이따가 제가 쉬는 시간에 따로 질문을 좀 받기로 하고요. 그리고 강의 중간중간 질문 주시는 거는 편하게 주세요. 네, 편하게 주시면 되는데, 개인적인 것,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광고를 집행했는데 이거에 레포트를 좀 봐달라, 이런 거는 제가 강의 중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쉬는 시간 때 질문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교육은 크게 목표를 하나 정할 거예요.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오늘 교육 2시간 수강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광고 실무자로서 나는 지마켓 옥션 광고 설정은 할 줄 안다 정도는 되셔야 돼요. 다들 여러분들 지마켓 옥션의 판매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시죠? 맞나요? 두 분만 맞으신 것 같은데요? 다 맞죠? 네, 아마 직접 운영하시면서 광고나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셀러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광고를 오늘 2시간, 짧은 시간이겠지만 2시간 배우시고 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내가 직접 광고 설정도 할 줄 아시고요. 그리고 광고에 대한 분석까지도 할 줄 아시는 그러한 능력 배양이 좀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목표는 실무자로서 지마켓 옥션 광고는 내가 할 줄 안다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목표는 있어요. 두 번째 목표는 우리가 광고를 하면 이 광고비는 누가 주죠? 어디서 주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사업자 통장에서 나오겠죠. 즉 여러분들 돈이에요. 그런데 광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루에 적게는 10,000원을 투여할 수도 있고요. 많게는 1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을 투여하는 셀러분들도 계실 텐데, 이 비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광고를 설정하면서 이미 태우잖아요. 그런데 이 태운 돈은 곧 나중에 나한테 다시 돌아올 돈으로 만드셔야 돼요. 즉 리턴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풋으로 광고비를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투여했을 때 분명히 성과는 있어야 돼요. 아웃풋이라고 하는 이 성과가 다시 여러분들로 광고비가 돌아올 거고, 그리고 그거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목표는 내가 정말 광고 대비해서 나한테 이익이 돌아오고 있는지 그 수익률을 판단하는 방법을 배워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배운 것뿐만 아니라 실제 광고를 집행하고 나서 나한테 주간 또는 월간 이 데이터 분석을 보시면서 나한테 광고가 충분히 도움이 되고 있구나를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만약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광고를 끊을 필요가 있나요? 도움이 되는 광고를 왜 끊어요? 그렇죠? 만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재설정과 개선을 하신 다음에, 물론 개선을 하셔도 나한테 매출에 큰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광고를 중단해야겠지만, 그런 데이터를 보시고 충분히 나한테 수익률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시면 광고를 지속하셔야면 여러분들한테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분들이 광고 설정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차후에 광고 설정 이후에 내가 광고 결과를 보는 그 리포트 확인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광고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매출을 증대시키지 못하는 셀러분들이 되게 많아요. 두 번째 목표는 광고 결과를 내가 확인할 줄 아셔야 된다가 두 번째 목표입니다. 첫 번째 목표 뭐라고 했죠? 실무자로서 광고 직접 설정하는 거. 왜냐면 아마도 상품을 등록하시면요, 광고 대행사에서 전화가 되게 많이 오셔요. 전화 받아보신 분 있으시죠? 네, 하루에도 거의 한 통화 이상은 전화 받습니다. 전화를 받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 물론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되게 좋아요. 광고 대행사가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판매 활동을 도와주는 거긴 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하지만 내가 광고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광고 영업에 대한 부분을 그냥 이행하실 때 그냥 방관자처럼 보실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우리가 매출을 높일 수 있을 때 서로 협의해서 키워드도 골라가면서 개선하셔야 되는데, 그냥 광고 대행사에 대해서 의존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큰 매출을 발생시키기에는 되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내가 판매하는 건 내 몫인데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를
운영한다는 거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체적으로 알고 아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 셀러분들, 예를 들어서 광고대 설정하나 뭐 광고 리포트를 다 볼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뭐 제조나 또는 수입에 대한 부분에 리소스, 즉 인력이 너무 많이 투여가 되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셀러분들, 그분들이 일정 부분의 광고 세팅과 이런 개선 작업을 대행사한테 맡겨서 하시는 거지, 광고를 아예 모르고 대행사에 맡기는 거는 제가 보기엔 반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실무자로서 광고 설정을 직접 하시는 방법 배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광고가 끝나면 그냥 놔도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광고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셔서 그게 나한테 득이 된 건지 아니면 득이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재설정하셔야 돼요. 광고라고 하는 게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 비용이 나한테 정말 이로움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은 나한테 마이너스 요인들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릴 건데, 지금 우리가 광고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이에요. 다들 여러분들 아마 광고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광고 교육을 이렇게 들으러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광고가 필요한 건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셀러가 있어요. 첫 번째 셀러는 하루 방문자 수가요, 약 50명 정도 방문을 하고요. 한 대의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등록한 페이지에 방문자 수가 약 50명의 방문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매된 숫자를 보니까 구매된 숫자가 약 10건 정도였던 셀러예요. 이 셀러를 우리가 A 셀러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셀러는 B 셀러입니다. 이 셀러는 오늘 하루 방문자 수가 약 1600명 정도, 굉장히 많은 수치죠. 16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구매 건수를 보니까 약 70건 정도의 구매가 이루어진 셀러였어요. 두 분의 셀러가 있습니다. 혹은 이거를 나의 상품 중에서도 첫 번째 상품과 두 번째 상품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자, 이 두 개에 대한 셀러 중에서 우리가 바로 광고를 직접 바로 진행하셔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두 셀러는 누구일까요? A라고 생각하실까요? 두 분 셀러 중에 B 셀러는요? 손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지금 바로 광고를 집행해야 된다 하는 셀러, A 셀러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서로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요. 네, 한 15분 정도 손 드셨고, 자, 나는 B 셀러다. 네, B 셀러다. 물 들어올 때 노져 넣는다고 B 셀러다. 네, 한 10분 정도 손 들었습니다. 조금 의견이 좀 나눠지긴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구매 전환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걸 CVR이라고 합니다. 컨버전 레이트라고 해서 방문자 대비해서 구매되는 수의 비율이에요. 지금 첫 번째 셀러 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기를 하나 꺼내 볼게요. 첫 번째 셀러는요, 구매 건수가 10건수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구매 건수 나누기 방문 수치를 나눠봅니다. 50명의 방문자였어요. 그리고 비율을 나눌 때는요,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곱하기 100. 자, 첫 번째 A셀러는 구매 전환 확률이 몇 %요? 20% 정도 되는 환경에 있는, 또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또는 노출되는 상품이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셀러 볼까요? 70건수가 구매가 됐다고 했죠. 나누기 뭐예요? 숫자 몇? 1600 곱하기 뭐예요? 100. 그쵸? 자, 퍼센트가 몇 %요? 4.3 정도 되죠. 자,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직은 A셀러는 들어온 사람들은 구매될 확률이 높은 상품이에요. 가격도 아마 그 노출된 상품 중에서도 최저가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으로 아마도 상품 구성을 정확하게 조합하신 경우일 것 같아요. 왜냐? 들어오신 분들의 20% 이상이 구매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구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구성이 있고 그 상품이었던 걸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상품 같은 경우는 방문자는 많아요. 지금 고객들이 많이 찾거나 또는 상위 노출되어 있는 광고가 집행되거나 혹은 상위 노출로 잡혀있는 제품일 것 같아요. 그런데 구매 확률이 4%뿐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광고비를 투여해도 구매 건수의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광고 이익이 남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노트북이나 또는 뭐 가전, 거래 객단가가 뭐 100만 원 이상 되는 제품들인 경우는 4% 전환율이면 굉장히 이익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두 가지 셀러가 한 10,000원에서 30,000원대 사이의 제품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 경우에 4% 전환율이면 이 판매자 아마 광고 대비해서 마이너스를 볼 요인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셀러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어떤 상품에 광고 노출을 붙이는 게 좋아요? 현재에서 다시 A셀러죠. 네. A셀러가 전환율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행할 때는 전환율이 높은 상품의 구조가 돼 있는 상품을 먼저 광고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각자에 대한 전환율을 어떻게 보냐? 우리가 수치를 발생시킨 게 방문자하고요, 구매 건수죠. 여러분들의 그 이전 데이터를 보시는 거예요. 이전 데이터란 얘기는 여러분들이 판매 오늘부터 시작한 거 아니죠. 판매 못해도 일주일 이상 판매하셨죠. 혹은 한 달 이상. 한 달 이상 판매하시는 동안 한 달 동안에 우리 상품에 대해서 방문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방문자를 먼저 카운트해야겠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주문 건수, 그 상품 코드의 주문 건수를 발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 전환율이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러한 데이터를 발견하면 내가 판매 상품에서는 판매 이득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무턱대고 대부분 셀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주문 건수만 확인하신 다음에 오늘 주문이 없네? 뭐 한 건 또는 두 건 또는 뭐 이렇게 주문 건수가 증가되지 않는 걸 보고 광고해야겠다. 광고는요, 여러분들 주문 건수에 도움이 되나요? 뭐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광고가 명확하게 잡은 건 있어요. 뭐냐면 광고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페이지에 대해서 상위 노출해 준다는 거야.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방문자한테 우리 대표 이미지라고 하는 썸네일 이미지 있죠. 그 썸네일 이미지를 더 많이 노출해 주겠다. 혹은 페이지의 접속수를 더 많이 증가시켜 주겠다는 게 명확한 팩트지 여러분들의 주문 건수에 대해서 광고가 집행되진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뭐랑 계약을 하냐면 당연히 방문자 대비 혹은 썸네일에 노출 대비한 그러한 수치 대비해서 계약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이득은 우리가 전환율로 발생시켜야지만 광고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이익군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방문자를 알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내가 이번 주나 한 달 동안 방문자를 계속 트래킹하고 있다 하시는 분 있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볼게요. 있으세요? 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거의 없으시죠?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지마켓 옥션에는 방문자 프로그램이, 추적 프로그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방문자가 몇 명 들어왔고 몇 명이 구매했다라는 이런 팩트가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두 가지 요소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고를 집행하면 광고에 대한 이력은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돌린다라고 하면 이 파일럿 테스트로 첫 번째는 광고를 집행하고 그거의 이력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 키워드가 만약 핫팩이에요. 핫팩 광고를 일주일간 돌렸어요. 그러면 그 광고 핫팩이라는 키워드로 돌렸을 때 몇 명이 내 상품 페이지에 들어왔다는 데이터가 잡히면 그리고 몇 개가 팔렸다라는 이 데이터가 잡힙니다. 그럼 그거 대비해서 나의 이익이 광고비 대비해서 이익이 얼만큼 있는지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근데 이 단점은 광고를 집행을 하고 나서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는 파워클릭 같은 이런 CPC 광고가 지마켓 옥션에 있는데 그 광고를 집행하면 나한테는 이 광고가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냐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일반 상품 구대도 이러한 광고 집행하고 나서처럼 방문자를 볼 수는 있는데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제가 지마켓 사이트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지마켓 쇼핑몰에서 이렇게 핫팩을 검색을 해볼까요? 핫팩을 검색을 했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파워클릭이라는 곳이 우리가 광고를 집행하면 그 데이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광고 시스템들이에요. 파워클릭이라는 광고가. 그런데 만약에 파워클릭이 아니라 플러스 이런 광고는 앞서 보셨던 파워클릭처럼 광고 데이터, 이 결과표를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플러스 광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냐? 자, 한번 제가 플러스 광고 노출하고 있는 한 판매자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접속을 했습니다. 자, 이 판매자분이 노출한 이 상품의 디자인들 보시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쪼개서 등록을 해놨겠죠? 자, 그러면 이 판매자분이 등록하셨던 이 1번 이미지가 우리 고객들이 몇 명이 노출을 받았는지를 지마켓 옥션에서는 보여줄 수 있어요. 어디서 보여주냐면 여러분들 상품 등록하셨을 때 아마 접속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미지 호스팅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미지 호스팅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마켓 옥션 상품 등록을 하실 때 상품을 저장하시는 공간이에요. 저장하셨다가 지마켓 페이지에 삽입하거나 혹은 그냥 삽입했을 때 지마켓이 보유한 서버에 이미지가 저장돼서 노출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상품 등록할 때 사용하시는 이 이미지 호스팅을 한번 볼까요? 제가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접속을 해보면 접속 페이지 상단 메뉴를 보면 이렇게 통계라고 있죠. 통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미지별 통계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떤 원리냐면 페이지에 등록한 상품의 이미지가 만약에 이게 제 페이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이 이미지를 핫팩 01번이라고 등록을 했어요. JPG 파일이겠죠? 그리고 밑에는 02번, 03번, 010번까지 10번까지 등록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에 대한 경로를 확인하시면 해당된 조회 기간을 통해서 조회를 해보면 그 이미지 파일이 얼마만큼의 노출수를 가졌는지가 이렇게 체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핫팩 01번이라는 JPG 파일이 내가 일주일을 이렇게 세팅하고요. 조회를 했더니 약 200명 정도의 조회 노출수가 잡혔다라고 하면 예상치로 우리가 200명 정도가 그 이미지를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상품 코드가 일주일 동안 주문 건수가 만약에 50건이었다 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 아까 계산 방식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50건수 나누기 200 곱하기 100 다시 50건수 이게 구매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나누기 방문자 즉 노출수 이미지를 노출한 수 곱하기 100 25%의 구매 전환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명확하진 않지만 예측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보고 저 이미지를 본 고객이 몇 명이었다. 그리고 구매된 개수가 몇 건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25%는 확보할 수가 있네. 광고 한번 집행했을 때 그 방문자 수 200명이면 25%가 나한테 금액이 되냐. 자, 여기서 뭐 확인할 거냐면 이거예요. 광고비라는 게 빠졌죠. 만약에 우리가 광고 노출했다.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자, 광고비를 볼 건데 광고비는요. 방금 플러스라는 광고와 그리고 파워클릭이라는 광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확인할 건 딱 먼저 플러스라는 광고 먼저 확인할게요. 플러스라는 요 자리입니다. 지금 노출한 요 판매자가 노출하는 형태는요. 플러스 광고는 하루하루 입찰자를 이렇게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세팅된 상태에서 낙찰이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입찰과 낙찰이 반복되는 광고 시스템이에요. 즉 다른 말로 CPP 광고라 그래요. CPP는요.
코스트 퍼 피리어드라고 해서 기간당 지불되는 광고 방식을 말해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광고의 기간 동안 광고비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하루 동안의 광고비를 얼마 냈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확인하는 방법은요. 지마켓이라는 사이트에 이렇게 보시면 스크롤바를 가장 밑으로 내려볼게요. 그러면 우리 판매 회원분들만 이용하고 있는 판매자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눌러볼까요? 그럼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 교육 듣고 있는 교육센터가 여기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판매자 광고샵이라고 있죠.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접속을 해서 제가 제 테스트 아이디로 한번 로그인 해볼까요? 자, 로그인 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두 가지 광고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가 지마켓 광고 입찰과 파워클릭 광고 입찰. 지마켓 옥션 광고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광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광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CPP라는 기간제 광고는 첫 번째 광고 방식이에요. 지마켓 광고 입찰이라는 곳이고요. 방금 핫팩 검색한 결과죠. 그럼 검색 광고라고 해요. 그래서 검색 광고라고 하는 메뉴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구매하려는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핫팩을 이렇게 검색을 해볼까요? 핫팩 조회하기. 자, 누르니까요. 광고가 키워드 플러스, 키워드 파워 상품, 모바일 플러스, 검색창 파워 상품 이런 식의 광고 이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확인한 광고가 뭐였냐면 이렇게 핫팩을 검색했었던 경우에서 쭉 내려가 보면 플러스라는 광고죠. 이 광고는 자, 뭐라고 지칭하냐면 키워드 플러스 상품이라 그래요. 그럼 키워드 플러스 상품에 지금 전시 현황이라는 게 있고 입찰 현황이라는 게 있죠. 전시 현황은 뭘까요? 그렇죠. 현재 전시되고 있는 현황인데 금액을 보는 거예요. 어제 입찰자가 어제 낙찰 받으신 분들이 오늘까지도 24시간 동안에 노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어제 낙찰 받은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1등 금액이 지금 얼마죠? 29,100원. 그 다음에 29,000. 차이가 얼마씩 나요? 100원 이상 나죠? 예. 100원, 100원 이상씩 순위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 입찰가는 300원부터 시작인데요. 핫팩이라는 게 300원에 입찰할 수 있어요. 돈 넣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낙찰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즌이죠. 핫팩 판매자가 지금 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이 경쟁 시장에서 핫팩 검색 결과에 1순위로 노출하기 위해서 입찰을 돈을 더 많이 넣으셔갖고 2등보다 100원 더 높게 또는 3등보다 100원 높게 해서 2등 혹은 1등으로 노출시키기 위해 이렇게 광고에 경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방금 보셨던 이 하데나 판매자 같은 경우가 29,100원에 어제 낙찰받은 판매자죠. 이분 얼마였죠? 이분 얼마예요? 아까 29,000원이었죠? 볼까요? 29,000원.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광고비를 알았죠? 그러면 우리가 29,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입찰을 해서 진행을 했다. 그럼 뭐가 생겨요? 우리는 뭐가 생겨요? 방문자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광고라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위치를 더 높은 자리로 보여주면서 높은 자리라기보다도 고객이 검색한 결과에서 가장 윗순위로 노출하면서 우리 썸네일, 대표 이미지를 먼저 보여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확인할 건 뭐예요? 방문자 수치를 확인해야 된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다시 광고비가 오늘 하루 든 게 29,100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방문자라고 있었죠? 우리가 집행을 하고 방문자라는 걸 우리가 얻어낼 텐데 이 방문자가 아까 우리가 한번 테스트로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200명이라는 방문자가 있는 거예요.
딱 문자. 자, 전환율이 몇 %였냐면 25%였어요. 이 25%는 내가 그 이전 데이터를 본 거죠. 이전 데이터란 얘기는 내가 집행하고 나서 우리가 그 전에 팔았던 그 금액을 확인해 보고 전환율을 보니까 한 25%였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0명의 25%몇 명이죠? 계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00명에 곱하기 0.25. 자, 50명입니다. 예측 구매 건수가 예상 구매자 수 또는 구매 건수로 할게요. 50건이에요. 자, 이랬을 때 이 50건에 대해서 우리의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핫팩을 지금 보니까 핫팩 판매자분이 판매하시는 금액이 11,800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 판매자분이 올려오는 11,800원이 이걸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고 소비자가 구매했다면 이 금액일 텐데 고객들이 이거를 딱 하나만 구매했다라고 하면 이 금액이겠지만 상품마다 종류가 여러 가지죠. 플러스 옵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구매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평균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나한테 평균을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판매자 거 예측하실 때 그 판매자의 평균을 잡으셔도 되고요. 내 걸 보니까 소비자가 내가 18,000원에 올려놨지만 대부분 두세 개씩 사기 때문에 객단가가 약 3만 원 정도다 또는 2만 원 정도다가 여러분들이 구매 이력에다가 잡힐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ESN 플러스에서 구매 완료건이 있죠. 저 상품 코드만 필터 걸어요. 그럼 저 상품에 대해서 구매 완료건 보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매 완료된 건수 ESN 플러스에서 조회하시면 밑에 나옵니다. 누가 구매했던 이 상품에 대해서만 보는 거예요. 그럼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죠. 그럼 엑셀로 다운받으시면 옵션 기준에서 단가가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그러면 이 상품군의 단가가 쭉 하나 산 사람들은 11,800원 또는 두 개 산 사람 쭉 있을 거 아니야? 그 평균을 잡으라는 얘기야, 평균을. 평균을 잡아보니까 대략 객단가가 3만 원이더라. 혹은 2만 원이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볼까요? 자, 구매 건수가 50건에 이게 마진이 만약에 이게 한 개 거래 평균당 3만 원인데 내가 10%를 남긴다. 그럼 3,000원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마진이 한 개당 3,000원 마진이고요. 최종 50개 마진 생기면 얼마죠? 보세요. 50개 곱하기 3,000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15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발생이 되죠. 그럼 이분이 만약에 내가 광고비를 29,100원에 광고 노출을 시켰다라고 하시면 내가 이익분을 얻어갈 수 있는 금액이 여기서 광고비를 빼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광고 결과에 25% 구매 전환이 나온 게 아니라 만약에 10% 구매 전환이 나왔어요. 그럼 구매 건수가 20건으로 줄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마진이 3,000원이 아니라 저분 같은 경우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단가를 내린 거예요. 그럼 마진도 적어지겠죠. 마진이 한 개에다 팔았을 때 한 1,000원 정도 마진 보더라.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자, 2만 원 정도의 순이익금이 생기죠. 그럼 광고비가 얼마예요? 29,100원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광고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광고를 못한 거죠. 광고를 못했다기보다도 광고에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죠. 효율이 안 나와. 효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광고비를 지불하고 그 이상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광고는 집행하지 못하겠죠. 또는 광고에 대한 비용을 줄이거나 또는 마진을 올리셔야 돼요. 그 구조를 만드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구조가 있는데 광고비 대비해서 우리가 아웃풋을 뽑는 게 약하다. 그러면 광고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웃풋의 마진을 높여서 광고비의 이익분을 챙겨 나가셔야 돼요. 자, 지금 이 구조라고 하면 이분은 하루에
이 금액을 태웠을 땐 20건수 이상만 발생시키면 저 광고는 가능해요. 하지만 20건수 이하라고 하면 저 판매 상품은 광고를 붙여서는 팔 수 없는 제품의 구조인 거죠. 이거 구조 이해되시나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시 한번 G마켓을 보여드릴 건데 핫팩을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파워 상품이나 플러스 광고는요, 하루 동안 노출되는 광고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파워 클릭이라는 광고는 이렇게 노출됐을 때는 비용을 내지 않아요.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에 그냥 노출하는 데는 비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광고는 클릭이 이루어졌을 때면 클릭당 과금되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CPC 광고라고 그래요. 코스트 퍼 클릭이라고 해서 클릭이 이루어졌을 때만 내가 충전해 놓은 금액이 적정 부분이 소진되는 방식이에요. 이런 광고 같은 경우는 1클릭가가 최소 금액이 90원부터거든요. 지금 핫팩 같은 경우가 여기 1클릭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기 딱 클릭하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지금 오늘이 12월 27일이죠. 시즌 기준에 비해서는 한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일 거예요. 이런 광고를 이렇게 광고 시스템을 보면요, 파워클릭이라는 광고라고 부르는데 광고비가 지금 시즌이니까 입찰 경쟁이 치열하니까 비싸요. 만약에 이 판매자가 저 광고의 이익을 보는지는 본인이 광고를 집행하고 나서 결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광고 집행하기 이전에 확인한다는 거 방금처럼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예요. 몇 개가 나갔을 때 이익이 발생되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파워클릭이라는 광고인데 제가 다시 한번 G마켓 광고 입찰 옆에 있는 파워클릭 광고 입찰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로그인 하면요. 로그인한 화면입니다. 로그인하게 되면 파워클릭에 광고 등록을 하여 등록을 하면 일반 등록 혹은 간편 등록으로 등록을 합니다. 자, 테스트로 하나 걸어 볼게요. 지금 제가 좀 빠르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키워드 선택 단계에서 핫팩을 검색을 할게요. 자, 조회 키워드 핫팩 체크한 다음에 이 광고 키워드를 구매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오른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전략 설정에 가서 전략을 입력을 하고 금액을 확인해 볼게요. 자, 만약에 아까 1등이셨죠? 핫팩 검색에 첫 번째 보여주셨던 분이 순위 1등 노출 판매자인데 1등으로 광고를 노출을 시키면 확인 버튼 눌러서 희망 클릭 비용이 약 1,800원이고요. 실제로 예상 클릭 단가를 계산을 해보면 1순위에 1,800원이 나오죠. 제가 이거 등록 완료 누르는 순간 광고의 소재 검수가 되고 약 5에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제 상품으로 노출되는 거예요. 1등이. 그럼 그 1등분은 뒤로 밀리겠죠. 2등으로 노출돼요. 저는 1클릭가 얼마요? 방금 노출했던 약 1,800원의 1클릭가로 노출하겠다고 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G마켓에 이 파워클릭 1순위 노출하신 분은 클릭되는 순간 1,800원 이하 정도가 소진되는 형태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광고비가 얼마냐면 1클릭 단가 핫팩 1클릭가가 1,800원이에요. 키보드가 너무 밑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오타를 쓰고 있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키보드가 너무 밑에 있어갖고. 자, 아무튼 1클릭가가 1,800원이고요. 자, 저분이 만약에 약 100명 정도가 클릭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루에 100명 이상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인 뭐 200명 이상일 수도 있어요. 시즌 되면 더 많아질 수 있죠. 만약에 클릭수, 이 클릭수라는 거는 방문자 수입니다. 클릭수를 보니까 100명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클릭 비용 얼마죠? 자, 약 18만 원 정도의
클릭 비용이 발생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자, 방문자가 만약에 100명이었는데 내가 그 이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 어떤 데이터냐면 핫팩이라는 광고를 집행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환율이라는 게 나는 한 20% 정도 됐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대입을 할 수 있겠죠. 예상 전환율. 자, 20%입니다. 그러면 구매 건수 예상 구매 건수 몇 건이에요? 20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때 개당 마진을 또 구하는 거예요. 개당 마진. 우리가 하나 팔았을 때 저 핫팩 같은 경우가 한 5,000원 정도 남긴다 해볼게요. 그러면 자 20건수 곱하기 50 얼마죠? 20건수 곱하기 5,000원 약 10만원 정도의 광고 이익 금액이 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계산할 게 빠졌죠. 클릭당 광고 비용. 그래서 전체 광고비가 18만 원이에요. 우리가 마진이 발생된 게 10만 원인데 광고비가 18만 원이죠. 그럼 이 판매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환율 20% 가지고는 1등 광고 노출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전환율 약 30% 정도 나오고 그리고 마진이 박리담회로 구매하다 보니까 좀 많이 구매해서 나한테는 한 10,000원 정도의 이익군이 발생된다라고 했다면 구매 건수는 30건이고요. 그러면 이분이 발생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이때는 광고를 계속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어떤 구조일 것 같으냐면 제 생각에는 이 구조일 것 같아요. 왜냐면 광고를 내가 딱 하루든 일주일 집행해보면 딱 결과를 알거든요. 본인이. 이익이 남으면 하겠어요? 근데 저분은 계속 1등 달리고 계시죠. 근데 정말 만약에 내가 이거 확인하지 않는 판매자다. 그럼 정말 저분 알려야 돼요. 시즌 끝나고 나서는 광고비만 이만큼 나왔고요. 나한테 수익금이나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노출시키고 나서 그만큼 아웃풋을 뽑으니까 그 1순위를 잡기 위해서 부단한 광고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뭐냐면 광고는 수치 싸움이에요. 수치. 우리가 처음 생각했을 때 핫팩이 1클릭간 1,800원이요? 우와 너무 비싸다. 근데 그게 오픈마켓 현실이 그래요. 오픈마켓에서 여름 되잖아요. 선풍기나 또는 우리 핸디언 선풍기 아시죠? 그런 선풍기가 1클릭가가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대 육박해요. 겨울철엔 마찬가지예요. 핫팩이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를 육박하는 것처럼. 그만큼 시즌마다 들어오는 광고비는 당연히 모든 판매자가 그 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입찰 과열 경쟁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내 상품에는 어떤 분은 이 상품을 붙였더니 4% 구매 전환이 나오고 어떤 분은 이거 붙였더니 20% 구매 전환 나오고 그러면 어떤 상품을 해야 되냐면 당연히 우리는 구매 전환이 높은 왜냐면 경쟁이 치열하니까 광고비가 높아요. 그만큼 구매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상품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근데 이 자리에다가 나는 그냥 되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야. 핫팩인데 굉장히 프리미엄이에요. 10만 원짜리인데 막 충전해서 쓰는 핫팩이에요. 구매 전환율이 2% 나와요. 전환율 보니까. 근데 2%가 어느 정도는 본인한테 이익인데 광고 달았을 때 마이너스예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광고를 집행할 수 있을까요? G마켓을? 집행해보겠지만 집행한 그 결과가 2% 전환율이니까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노출시켰더니 30%나 40% 구매 전환율 있는 제품으로 붙이니까 그만큼 이익군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지금 판매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구매 확률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우리가 지금 광고를 붙이게 해서 왔냐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질문 드린 게 있었죠. 첫 번째 질문 이거였어요. 광고 지금 우리 집행이 되냐? 자, 그럼 우리 뭐 하란 얘기예요? 지금 광고비 확인하셔야겠죠? 그리고 몇 개 이상 나갔을 때 내가 광고를 하시면서 판매할 수 있냐라는 거 볼 건데 이거는 조금 어렵지만 제가 경쟁사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마도 지금 광고를 집행한 경험이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쵸? 내 경험이 있으시면 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 일주일 동안 광고를 집행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그 데이터를 보고 광고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볼 수 있지만 아직 우리가 그 데이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나랑 동일 상품이 광고를 하고 있는 광고비와 그분이 판매 개수가 몇 개씩 증가하는지를 봐요. 그럼 저분이 광고비를 투여하면서 그리고 이익을 가져가는지 이익을 못 가져가는지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이걸 드릴 건데 뭐냐면 경쟁사 광고 분석표를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엑셀 파일을 드릴 겁니다. 제가 먼저 열어볼게요. 엑셀표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조금 복잡한데 이야기 잘 들으시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가 분석하려는 판매자를 한번 잡아요. 잡는다는 얘기가 정한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 하데나 판매자를 우리 정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뭐 지금 제가 핫팩을 설정한 이유는 광고를 제일 많이 하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제가 정한 거예요. 그리고 각자 핫팩 파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원피스나 뭐 머플러나 또는 식품 다 여러 가지 상품들을 취급을 하실 거예요. 그 상품군 중에서 광고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 분들, 그것도 가급적이면 좀 상위 광고들, 플러스 광고나 그리고 모바일도 플러스 광고가 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게 모바일 광고긴 합니다. 이따 광고를 좀 더 보여드릴 때 좀 설명드릴 건데 이러한 플러스 광고의 상단이나 또는 파워 상품 상단 그리고 모바일로 보시면 모바일 G마켓 페이지예요. 핫팩 검색을 했습니다. 자, 파워클릭은 좀 나중에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조금 내려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상단 지금 보면 이런 광고를 좀 많이 하는 판매자를 좀 보니까요. 플러스의 상단인 파워클릭 그 밑에 있는 플러스 광고의 1순위를 이분이 잡고 계시죠. 그리고 이분은 파워 상품도 잡고 계시고 PC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PC로 봤을 때 플러스도 1순위로 잡고 계시죠.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어제 입찰을 하고 낙찰 받으셔서 오늘도 노출되고 있는 분이에요. 오늘 언제까지 노출할 거냐면 이 판매자가 한 7시쯤 다시 다음 판매자로 바뀌어요. 근데 다음 판매자가 만약에 또 입찰을 하신 분이 본인이다. 그럼 본인 자리가 다시 생기겠죠. 그것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순환하는 건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가 이 광고비가 총 얼마인지를 볼게요. 아까 PC 같은 경우 여기 29,100원이었잖아요. 모바일이 좀 더 비쌀 거예요. 다 합산해서 저분이 저 키워드에 이렇게 세 군데에 광고 집행하는데 얼마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를 만약에 저분이 10만 원을 지출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에. 그러면 저분이 몇 개씩 판매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도 광고 붙일 거잖아요. 핫팩으로. 혹은 원피스로. 그러면 광고를 집행하는 그 자리에 광고만큼의 이익이 있냐라는 거를 확인한다 이거예요. 자, 볼까요? 이분 보시면 구매 개수가 이렇게 체크되죠. 35만 8,277이라고 체크되어 있죠.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입력을 하냐면 제가 이거 잠깐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한 다음에 제가 드린 장표 있죠. 여기 첫 번째 자리 C열의 15행 이 자리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거 언제 하시는 거냐면 자, 일주일이 지난 후. 왜냐면 주말에 약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갈 때는 주문 건수가 보편적으로 떨어져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만약에 하루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갈 때 팔린 그 개수가 이분의 평균 1일 거래 개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을 보시는 게 좋아요. 일주일 동안 평균을 확인하시면 아, 저 판매자가 하루 평균 몇 개씩 나가는구나를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런가요? 다들 생각을 저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광고 재미없어요? 아니죠. 네, 배워야지 여러분도 광고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냐면 제가 오늘 와서 광고 세팅만 하는 거 가르쳐드리고 자, 광고 해보세요. 끝!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안 좋죠. 왜냐면
광고라는 게 돈 드는데 그냥 돈 쓰는 것만 가르쳐 준다. 그게 뭐 저희 교육자 또 강사로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광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이익군을 확인한 다음에 이따 제가 2교시 때 광고 세팅하는 거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것만 들으면 여러분들 100이면 100 광고 마이너스예요. 그냥 무턱대고 단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죠. 상품마다 구매 전환율이라는 걸 파악해서 그 구매 전환율로 우리 구매 개수가 나온다 그랬죠. 그게 광고비하고 이 구매 개수에 나에 대한 마진을 기준하고 비교했을 때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는 어떻게 잡히냐면 내 이전 데이터가 있으면, 내가 해본 경험이 있으면, 또는 여러분들이 아까 이미지 호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방문자하고 구매 건수를. 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자를 보고 구매 개수가 느는지 안 느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지금 방식을 경쟁사로 보는 거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일주일 후에 보니까 저 판매자가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럼 목요일 그 이전 수요일까지에 대한 평균, 다음 주 수요일까지의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판매자가 숫자가 이 늘은 개수가 여기에 다시 한번 표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35만 9천으로 증가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제가 여기다가는요 2열에 15행에다가는 계산식을 넣어놨어요. 계산식을 보이시죠? 이 계산식은 D열에 있는 15행에서 C열의 15행을 뺀 금액에 나누기 7을 해놓은 거예요. 평균치를 잡기 위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잡혀요? 평균 구매 수량이 하루에 평균 100개가 팔릴 거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체크한다면 얘를 체크하겠죠. 경쟁사 광고 집행하고 있는 판매자를 한번 정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분의 일주일 후의 데이터를 측정을 해요. 그럼 잡히는 게 평균 그분이 증가되는 평균 수량이 나올 거예요. 하루 평균. 그러면 여기서 계산할 게 또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객단가라고 하는 거는 평균 구매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 평균 구매 금액은 어떻게 환영하냐면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해보시면 구매 금액이 지금 11,800원 정도 되는데요. 상품평을 이렇게 보시면 일반 상품평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상품평을 보니까 자, 한엔 일반형에 30개짜리 하나 나갔고요. 그리고 아이디는 동일한 아이디예요. 그럼 한 개 구매한 사람, 그 다음에 한 개 구매한 사람. 이렇게 보면 지금 평균적으로 1번 상품을 30개짜리를 한 개씩 구매를 많이 하네요. 그러면 이 평균을 딱 잡았을 때 한 달 정도 잡으세요. 지금 제가 눈으로만 본 거지만 이걸 명확하게 잡으시면 저 판매자가 평균 구매되는 개수가 뭐가 제일 많은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에서 아마도 이분은 이 금액이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11,800원짜리로. 근데 만약에 여기 뭐가 잡히냐면 한 개 아이디에 지금 이거 두 개 아이디죠? 이 두 개 아이디에 두 명입니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지금 일반형 30개 두 개랑 일반형 두 개, 하나를 두 개씩 산 거죠. 그럼 이분은 4개가 생길 거예요. 이것처럼 아이디당 몇 개에 대한 후기가 달렸고 그 후기가 개수가 몇 개씩 구매했냐라는 거, 이 데이터가 만약에 많다라고 하시면 그 금액에 대해서 평균치를 잡으셔도 돼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일반평으로 봤을 때는 하나씩 구매한 사람들이 평균 많다 보니까 제가 여기다가는 11,800원이라 쓸 거예요. 11,800원. 그러면 자, 총 매출이 이렇게 잡힐 거예요. 총 매출은 약 121만 8,771원이에요. 그런데 이 매출 기준은 우리 마진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마진율을 한번 체크해봐요. 마진율은 물론 경쟁사의 마진을 내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거래 단가에서 제조사 혹은 공급사한테 구매받는 금액들을 한번 넣어봐요. 만약에 핫팩을 만약에 뭐 40% 정도의 마진율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마진율 40% 넣었더니 순이익금이라는 게 48만 7,509원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저분은 아직 광고비는 계산 안 했어요.
그래서 위에 볼까요? 자, 이 광고비는 만약에 핫팩이라는 키워드에 요거 밑에 지울게요. 자, 요 판매자의 광고를 핫팩으로 달리고 있는 광고가 뭐뭐이며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볼까요? 자, 아까 저 판매자 보시니까 순위가요. 플러스 1등, PC의 1등이죠. 그리고 아까 파워 상품에도 1등을 노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모바일에서 1등이에요. 그럼 금액을 어떻게 본다 그랬죠? 금액 어떻게 본다 그랬죠? 지마켓에 들어와서 어디요? 네, 쭉 내려가 볼까요? 판매자 서비스, 판매자 광고샵 접속을 하시면 지마켓 광고 입찰에 검색 광고라 그랬죠. 자, 핫팩 키워드 광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PC에 보여지는 키워드 플러스라는 광고고 금액은 요 금액. 자, 넣어볼게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키워드 플러스 1순위에 29,000원 얼마? 100원. 자, 모바일 플러스도 볼까요? 모바일 플러스의 금액이 얼마예요? 69,400원. 69,400원이죠. 자, 파워 상품도 볼게요. 광고하고 계시니까. 파워 상품에 38,000원. 일순위 38,000원. 자, 그러면 광고비 얼마예요? 129,300원이고요. 우리가 영업이익을 벌었던 얘기는 이 영업이익은 순이익에서 요거 빼놓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광고 집행하시면서 358,209원을 이익으로 돌려오는, 리턴 받아오는 금액인 거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우리 데이터를 조사했는데 채 100개도 안 나가고 만약에 정말 이 금액이 뭐 하루에 평균 보니까 50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이익이 생기네요. 50개? 한번 볼까요? 다시 40개 정도 팔렸다. 그러면 그래도 이익이에요. 30개? 20개. 자, 이분은 지금 보시면 20개 정도 나가면요 마이너스를 보고요. 30개 정도 이상을 봐야지만 이익으로 돌아오는 구조죠. 이분의 구조를 보면은 저분은 만약에 객단가 11,800원에 마진율 40%의 기준으로 판매한다라고 하면 저분은 하루에 30개 이상만 팔면 이익이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더 많이 팔 거예요, 저 판매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해보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다들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반면에 저 사람 뭔 얘기하는 거지?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해봐야 돼요. 안 하면 여러분들이 돈 태우고 해보셔야 돼요. 돈 태우고 내 거에 대한 이익인가요? 이거 한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들어오는 것도 좋아요. 알겠죠? 쉬는 시간 좀 드릴 건데